여러분은 학창시절 수업 시간에 나온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 기억하나요? 풋풋한 남녀가 썸 타는 과정을 위트 있게 묘사한 한국형 로맨틱 코미디의 고전이라 할 수 있죠. 누구나 떠올리는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는데요. 점순이가 주인공과 함께 동백꽃 위로 넘어진 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야릇한 상상에 맡기는 부분도 성적 호기심으로 가득 찬 10대들을 자극했지만요. 역시 가장 인상적인 건 얘, 너희 집에는 이런 거 없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그래, 일부러 널 위해 준비한 거야. 이런 여자의 속마음이 담긴 점순이의 대시를 주인공은 전혀 몰라준 채 얄밉게 생색내는 걸로 오해하면서 너나 먹어라! 하는 상황 묘사가 압권이죠. 그만큼 있는 척, 잘난 척 생색내는 모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얄밉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국 사람들 앞에서 괜히 생색냈다가 얼굴 빨개지고 창피했다는 외국인들의 경험담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스위스 출신 라라 씨의 이야기예요. 한국의 수도는 평양. 사람들은 코리안 기모노를 입고 전쟁 때문에 힘들고 위험하게 사는 나라. 부끄럽지만 나와 우리 가족이 몇 년 전까지 한국에 대해 생각한 이미지였어요. 오빠가 한국인 여성을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어릴 때 살던 스위스 빈터 투어 근교에는 몰상식하고 시끄러운 중국인이나 사업 때문에 찾아오는 일본인 정도를 빼면 동양인을 거의 볼 수 없었고요. 한국에 대해 아는 건 뉴스에 가끔 나오는 핵 문제, 미사일 발사, 우스꽝스러운 평양 시내의 모습, 증조 할아버지가 젊으실 때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 구호 물자 몇 번 기부했다는 것, 그냥 못 사는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 중 하나. 그래서 관심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독일의 미넨으로 대학을 다니면서 BTS에 열광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나도 금세 빠져들었죠. 아시아의 낙후된 나라에서 이토록 세련된 뮤지션이 나온 게 신기했지만요. BTS를 좋아한다고 해서 한국이나 한국 사람에 관심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오빠가 한국 여성과 친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요. 내가 있는 미넨으로 그녀와 함께 놀러 온다고 했죠. 솔직히 어릴 때부터 주변 남성들이 아시아 여성을 함부로 대하던 태도 때문에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다고 할까요? 그래도 함께 미넨 시내를 다니며 그녀에게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가르쳐주며 말했어요. 너희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트램과 우방 같은 교통 시스템을 처음 경험해도 놀라지 말라는 뜻으로요. 하지만 그 한국 여성의 표정은 마치 문명인 앞에서 돌도끼를 자랑하는 원시인을 보는 것 같지 뭐예요? 오빠도 창피하다는 표정으로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만류하기 바빴고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녀는 유럽이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지 불편하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한국에 꼭 초대하고 싶다고 와보면 자기 심정을 이해할 거라나요? 때마침 친구들이 BTS 성지를 보러 한국 여행 가자고 조르는 상황이었고요. 오빠도 그녀에게 마음이 있는 건지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알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빠와 나 친구 2명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답니다. 우리가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왜 그녀가 원시인처럼 쳐다봤는지 바로 느낄 수 있었죠. 모든 것이 독일과 스위스 공항을 능가했고 빠른 절차와 편리함은 그 이상. 그리고 눈부시게 화려한 서울 시내는 괜히 주눅드는 기분마저 들게 했어요. 그리고 지하철에 탔을 때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가 얼마나 좁은지 깨달았죠. 독일 지하철에선 당연한 퀴퀴한 지린내, 수동으로 눌러야 열리는 문, 일일이 표 검사하러 다니는 검표원, 아무 안전장치도 없는 모습을 비웃듯 최첨단 스크린 도어와 실시간 모니터, 너무나 깨끗한 최첨단 차량 내부와 역사, 그리고 5성 호텔 같은 무료 화장실까지 입을 다물 수 없었답니다. 앞거는 지하철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다는 것. 독일에서 흔하게 보내는 메시지가 나 이제 우반이야 인데요. 지하철 타면 와이파이 인터넷 먹통이니까 메신저로 대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국 어디를 가도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이 가능해 너무 편리하고 직관적이었다는 것도요. 운행 주체마다 중구난방 다른 교통카드를 직접 가서 받아야 되는 독일이나 스위스 패스가 세계 최첨단이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바보같이 느껴졌던지요. 열흘도 안 되는 여행기간 동안 손에 닿는 모든 것이 문화적 충격이었고요. 나를 비롯한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에 둔감하고 불편함에 무감각하고 편견이 심한지 깨달았어요.
갈수록 유럽의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젊은 세대의 나처럼 한국인 앞에서 너네 이런 거 없지? 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한복을 코리안 기모노라고 하거나 SNS에 잘못 올라온 정보를 보고 근거 없는 우월감을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땐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한국 가보면 알아 라고요. 이처럼 유럽 사회가 변화에 둔감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해프닝은 다른 영상에도 여러 번 다뤘는데요. 자기들 기준으로는 90년대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고 여기에 뿌리 깊은 우월주의와 무지로 인한 편견 때문에 다른 나라도 자기들과 비슷하다고 착각하죠. 그래서 SNS와 한류 드라마 속 한국을 봐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요. 직접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한국을 경험하면 비로소 다른 차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비슷한 심정을 느껴본 외국인들은 온라인과 SNS에서 서로 경험을 공유하는데요. 재미있는 반응 몇 가지 골라볼게요. 한국에서 온 손님에게 수동 비데 사용법을 안내하는데 당황하더라고. 비데를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속으로 좀 비웃었는데 알고 보니 지금 같은 세상에 그따위 구식 비데 불결해서 어떻게 쓰냐며 경악했던 거였어. 전자식 비데를 추천해 주면서 말이지. 할인은 석회수 때문에 수동 비데 아니면 금방 고장 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한국 친구와 대화할 때마다 자부심이 사라져요. 프랑스에서 몇 달씩 걸리는 일이 한국에서 몇 분이면 끝난다면서 직접 보여주질 않나? 한국 친구가 그게 왜 안 돼?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할 때마다 은근히 자존심 상하고 변명거리 찾기도 힘들어요. 한국은 너무 편리하고 빠르다고 감탄한 것들도 한국 친구들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당장 개선해야 된다고 말하고요. 어느새 더 좋은 걸로 바뀌어 있는 게 일상이죠. 프랑스에선 10년이 걸려도 가능할까 생각하면 자괴감만 든다니까요. 한국에서 몇 달 지내다가 유럽에 돌아와서 생각지도 못한 후유증이 생겼어요. 마차가 다니는 돌길 사이에 말똥 굴러다니는 모습이 꼴 보기 싫어졌고요. 낭만적이라며 한국 친구에게 은근히 자랑한 시내 한복판의 트램 전차가 그 이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제일 짜증나는 건 독일의 최신식 보안 열쇠를 자랑했더니 한국인들이 요즘도 열쇠를 쓰냐며 날 석기시대 사람처럼 쳐다본다고. 한국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랑거리라고 생각한 수많은 것들이 그들에겐 오래되고 흔해 빠진 게 된다고요. 한국은 고작 버스 정류장에도 에어컨과 히터, 공기 정화 장치가 있고요. 공짜 와이파이와 충전 콘센트, 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디스플레이까지 설치해 놓는 나라예요. 유럽에서 갔던 어떤 치과도 그보다 못하고 솔직히 60년 된 내 집보다 버스 정류장이 더 좋았다고요. 과거에는 서구권의 모든 것이 부러움이고 비교하기에 부끄러웠던 시절도 있었지만요. 이제는 한국 사람을 앞에 두고 너 이런 거 없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현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이잖아. 한마디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요즘은 없을 것 같죠. 하지만 지금도 저런 쌍팔년도 생각으로 사는 시대착오적인 유럽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좀 과장하면 옛날에 쇼킹 아시아란 영화처럼 아시아에서는 지금도 도마뱀 잡아먹고 사는 줄 알고요. 한국 하면 북한, 평양 이런 이야기하고 그냥 자기가 사는 세상이 최고이고 전부인 줄 알고 수십 년째 바뀐 거 없이 전통인 줄 아는 거죠. 주로 유럽 외곽 지역에 사는 40대 이상의 기성세대나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 반면 유럽의 10대, 20대들에게 한국 문화는 유행을 선도하는 트렌디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럽의 젊은 세대에게 한류의 영향력은 엄청나고요. 그 바람에 기성세대와는 한국에 대한 인식에서 커다란 갭이 존재하는 거죠. 다만 2010년대 이전 한국에 대한 시각이 너희가 이 정도였어? 기대 이상이라는 뉘앙스였다면요. 지금은 정말 한국에 비해 뒤처져 있구나. 자기들은 변한 게 없구나. 이걸 실감하게 되면서 한국을 동등이상의 상대로 시각을 바꾼다는 것.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 사회의 모습을 한류로 대표되는 막강한 소프트 파워를 이제는 동경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수십 년째 흐르지 못하고 썩어가는 서구사회. 누구보다 빠르게 흘러가며 생명력이 넘치는 한국. 이 차이가 어떤 미래를 만들까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